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서울 시내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꼴로 빚을 지고 있더라. 그것도 집 때문에 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괜찮죠. 저금리 시대고 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금리 인상됐다라는 소식 들리면 또 여기저기서 아프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전략만 잘 짜면 이런 것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전략들 저희가 지금부터 챙겨드릴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곳이 있었다 싶으시다면 전화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들 문자로도 질문 접수 받고 있습니다. 7971-0300번. 이제 번호 다 기억하시죠? 연락 주세요. 다 도와드릴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읽는 눈을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 저희 분석하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3위 먼저 볼게요.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 연립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세값의 경우는 2011년에 비해서 46%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볼게요. 전국의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부는 가운데서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이 몰리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시장 분위기 살펴드릴게요.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연립이나 다세대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뭔가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 자체 좀 올라가고 뭐 이렇습니다. 현재 분위기 진단하면서 전략 좀 챙겨볼게요. 이 뉴스 한번 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다세대 전세난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일단은 주거 형태로서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파트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아파트에 대한 전세 금액 또 전세 금액의 비율이 높은 곳의 매매 금액은 그야말로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또 하나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그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거래량만 보게 되면요. 올해만 보더라도 이 거래량 자체가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한 3,000세대 됐던 거요. 4월 달만 해도 한 6,400세대가 될 정도로 해서요. 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은 이유는 일단은 금리나 또 전세금 상승, 또 아파트에 대한 전세에서 이런 다세대 연립 빌라에 대한 매매로 이어지는 쪽으로 해서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이게 1년 전 비교한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변한 거네요? 일단 올해 들어서 급변하는 거래량만 이렇게 최근에 네네. 조사를 해본 거고요. 네. 그 전에 다세대 연립주택의 그 어떤 전월세에 대한 금액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올랐냐라고 본다면요. 와. 전세 가격이 4년 새 46%가 올랐어요. 즉 그 서울 1분기죠. 2011년도에 1분기만 비교를 했을 때 평균 거래액이요. 제곱미터당 213에서 311이니까 거의 50% 정도가 야, 늘은 정말 많이 겁니다. 올랐네요. 예,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전월세에 대한 그 실거래가에 대한 분석인데요. 아까 얘기대로 매매 금액에 대한 상승률도 굉장히 부추겨진 상태다.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다세대 빌라가 금액이 많이 오른 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주택가, 특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곳에 한한 어떤 그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인기가 꾸준히 늘어가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신축이라든지 역세권, 또 더블 역세권, 또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거래량 이런 부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2위에서는 분양시장에 대한 뉴스를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분양시장 열풍이야 뭐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미달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쪽으로 확 몰리는 현상, 좀 유의할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살펴주시죠. 자, 일단은 죽이고 있던 일단 그 시공사들의 공급량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야말로 2012년의 분양시장이라고 하면은 이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그 분양되면은 이제 미달되는 네. 미분양이 나는 그런 사태에서 점점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이 정도에 내놓으면은 그래도 거래가 좀 될 것 같은데라고 준비를 했던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공급량 대비해서 어떤 분양 실적이라든지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남 이쪽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주택 가격도 전체적으로는 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오른 부분이 결국은 분양 시장으로 이렇게 몰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양의 절정이다라고 하면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남을 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그 외 지역들. 네, 외 지역들 예. 같은 경우는요. 지금 10곳 중에서 4곳이 미분양 사태가 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를 가장 중점으로 여겨야 되냐 하면 공급량이에요. 현재 공급량, 그 과거 공급량,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래 공급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아까 얘기한 서울 수도권 그리고 경남 지역 이외의 곳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스럽게 좀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1등 지역 꼽아야 되고요. 1등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런 매력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감안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 1위 뉴스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뉴스일까요? 보겠습니다. 키워드 1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와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악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동산 5대 악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채나 금리 인상 이런 뉴스 5대 악재라고 했으면 나머지 3개 더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많아요? 자, 일단 악재하면은 일단 경제상에서 계속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인하 요건에 의해서 지금 이제 한동안 이제 미친 전셋값에서 지친 전셋값으로 전락을 하면서요. 전세 수요자가 과도한 대출을 안고 이렇게 주택을 사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분양받고 있는 어떤 신규 분양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세대 수가요. 보통은 이제 40대에서 50대가 줄이거든요. 근데 지금 30대가 대거 많이 그 분양을 받으면서 40대보다도 더 높은 분양 세대 수가 세대가 30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금리가 지금 인하된 상황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물건을 다시 내놓거나 아니면 더 이상은 분양을 받을 계획을 이제 접는 포기하는 부분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는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엔 찬바람 정도가 아니라요. 얼음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이외에 그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5개 악재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거시경제 지표 하락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거시경제 지표라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크게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그야말로 작년 GDP 대비한 올해 GDP의 성장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2.0%, 2013년도에 2.8%에서 굉장히 저조한 시점에서 부동산의 침체기가 굉장히 좀 가장 진행이 많이 됐었던 침체 시기가 됐었던 때고 2014년도, 2015년도 와 가면서는요 경제 성장률이 3%대 이상을 드는 지금 현재는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3.8%인데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3.1로 내려앉았고 그리고
여러 대외적으로 OECD라든지 IMF에서 보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3.8% 예상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 지표 하락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라든지 뭐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그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인구 구조의 변화도 사실 주거 형태로 보면은 대단지고 또 평형이 이렇게 큰 대형 평형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부촌이다라는 측면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좀 부추겼는데요. 지금은 그야말로 핵가족 시대, 1인 가구 수 증가 때문에 소형, 중소형 아파트나 중소형 주택들이 계속해서 뜨고 있는, 계속해서 가격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가장 높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입주 물량 폭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시공사, 시행사들이 잠자코 이렇게 뒤를 숨겨놨던 어떤 분양 물건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는 이 부분들. 또 마지막으로는 지역적 차별화죠. 자, 뭐 지역적 차별화는 일단은 지금은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요. 향후 2020년에 그야말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형국으로 딱 갔을 경우라면 그마저도 그때까지 가다가도 절정에 미치는,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각 지방의 중요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극명하게 양극화 차별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 변화에 대해서 그야말로 5개 악재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를 하고 향후에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그거를 타이밍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고 있고요. 그 외 방송 외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 세미나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알맞는 1:1 맞춤형 컨설턴트 받아갈 수 있으세요.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2번입니다.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희 사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하루만 봐주세요. 하루만 봐주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만 세미나 있되 다음 주, 그 다음 주간부터는 매주 2번씩 진행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세미나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자, 요즘 세미나는 조금 재미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꾸준히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네네.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를 시켜드렸고요. 그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진 상황에서는요. 그게 현실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익, 차익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그래서 이 시장은 예측을 잘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부동산 재테크를 잘할 수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내후년을 예상을 해서 좀 더 앞에 미래만 잘 예측할 수 있다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부동산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꾸준히 깊숙한 공부보다도요. 우리가 평상시에서 읽어낼 수 있는 뉴스라든지 경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시장을 좀 읽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법만 요령만 터득을 해 나간다면 부동산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요령 고기를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요령, 즉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요령을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쉬운 어떤 재미난 공부죠. 예, 정말 돈이 되는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시면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매번 후회만 하셨잖아요. 아우, 그때 그걸 샀었어야 했는데,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매수, 매도 타이밍은 물론이고요. 시장을 위한 어떤 전략들, 앞서 나가는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방송 중에 여러분들 최대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어느 곳이요? 예.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예. 4단지요. 4단지. 주공 4단지? 개포 주공? 네, 주공 4단지. 예, 예, 예. 개포동 4단지예요. 예, 이거 뭐 팔려는 거예요? 사려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아, 거기를 투자를 할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점검하러 갈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네. 재건축을 투자를 하시려고 그 예, 중에서도 그래도 네. 뜨거운 감자, 개포 재건축 그 중에서도 네. 1단지에서 4단지 또 시형까지 해서 저층 재건축 단지 네. 중에서 4단지를 좀 꼽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어떤 재건축 시장 그리고 개포동, 개포 재건축 그리고 4단지 이게 어떻게 네.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네네. 투자해도 될 것이냐. 일단은 네? 지금 투자하시려는 목적이 뭐죠? 이익을 보시려고 하는 아. 건가요? 나중에 입주를 생각하시려는 건가요? 이익도 보고 입지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네. 일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게 이런 재건축에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네. 모습보다도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익을 볼 수 아니 근데 있기 때문에. 지금 값이 너무 높아요. 네. 자, 지금 값이. 자, 그러면 일단은 네. 답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네? 일단은 네. 잘 들으세요. 재건축 시장에 네네. 투자하는 어떤 타이밍은 사실 좀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약간, 예. 한 2012년이나 2013년에 투자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지금 그 이후로는 가격이 좀 2012년이나 13년 13년에요? 투자를 하셨어야지 딱 맞는데 좀 네. 늦은 감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빠른 네. 2단지라든지 3단지라든지 시형이라든지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네. 아직은 사업세 인가를 받지 않는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올 한 여름쯤에 사업세 인가가 나올 예정에 있거든요. 그 4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거 나오고 나면 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마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향후에 봤을 때 좀 더 네. 거주라든지 좀 더 거주하려고. 예, 조합원들한테 조금 더 인기가 있을 단지를 본다면 네. 지금 1단지가 여기보다는 좀 세대수가 커요. 네. 가장 세대수가 큰 게 이제 1단지 되고요. 나중에 되면 6,000세대 정도가 되고 여기가 네. 대략 한 3,2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 네. 그 2단지, 3단지 시형은 여기보다 좀 작고요. 네. 자, 대신에 이제 그 지금 4단지가 지금 네. 1단지보다는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장점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단지도 마찬가지 사업 진행을 조금 가속화시키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거주 또 나중에 네. 이익을 조금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 대지 지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향후에 네. 대한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생각을 하면 이 사업 기간은 4단지가 좀 유리할지 몰라도 조합원들에 대한 혜택은 조금 1단지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4단지보다는 1단지를 제가 조금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1단지가 됐든 4단지가 됐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익이 되는 네. 부분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크지는 않지만 지금 스스로도 근데 조금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잖아요. 네?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신데 예.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대지 지분에 곱하기 130%를 하게 되면은 네. 그냥 그 지분제에 의한 무산 지분율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랬을 경우에 대지 지분 20평짜리다라고 한다면 무상 지분율을 130%로 계산하면 26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쪽 그 네. 개포동 일원에 또 대치동이라든지 도곡동이라든지 이 네. 일원에 있는 신축 아파트 금액이 얼마냐를 산정을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네. 금액보다도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더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투자되는 금액이 워낙 네. 그 대략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한 5억 네.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세금 빼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5억 대비해서 내가 네. 이익 나는 게 대략 한 5천만 원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네. 앞으로 사업 기간을 통틀어서 네. 5억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3년 동안을 내가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 네. 1년 단위로 따진다면은 네. 한 3.3%밖에 안 되니까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나은 이익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투자되는 거니까 네. 사실 정석적으로 투자의 이익을 보는데 기간 대비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조금 한 2년 전이나 3년 전 이쯤 투자를 하셨더라면 아쉬움은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 한 1억이 올랐기 때문에. 네. 하지만 거주를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아까 2, 3단지라든지 시형에서 보다시피 시간이 갈수록은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서 초이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1단지를 선택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시는 거 하고 시장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굴곡이 생길 수도 아니, 있으니까. 앞으로 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저기 네.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 그런데 특화된 이런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그래도 네. 어떤 시세 형성에 대한 기대치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주 겸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큰 네. 이익은 없지만 하셔도 괜찮다라고 답을 드리는 거고 이왕 한다면은 1단지도 네. 병행해서 알아보셔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투자할 네. 때는 신중하셔야 되니까요. 여기저기 다 알아보시고 한 번 더 전화 주신다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 또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거 궁금하세요? 네, 제가 위례 송파구 대우 푸르지오 42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앞으로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을 알고 싶은데요. 위례 푸르지오라고 말씀 네. 주셨는데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분양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 지금 위례 신도시 하면 그야말로 프리미엄도 있고요. 지금 가격이 분양된 금액보다도 좀 가격이 다소나마 올랐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더 올라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시세로 따진다면 평당 2천이 이미 넘어선 상태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좋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이거보다 못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좋은 곳이라고 그러면 향후에 그 위례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46,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중심부에 위치한 곳 같은 경우는요, 이 교통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교육 환경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유리한 반면에 이쪽은 그 세 군데로 돼 있어요. 이 그 송파 거여동에 위치한 곳하고요. 하남 쪽하고 이 성남하고 세 군데인데 하남이나 성남 쪽처럼 가운데 교통 개선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조금 멀어진 곳하고 또 이 중심부하고는 차별화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분양 받아놓으신 지금 입주까지 했잖아요, 올 초에. 네, 자, 저희가 그럼, 예. 네,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송파라는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네. 분양가가 좀 비쌌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메리트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메리트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를 보면은 거주 지역이 드문드문 계속 나고 또 나중에 이제 기본 시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려면 좀 기간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중심 지역 지금 저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럼 송파 그 프로지아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 네. 위례 신도시의 이 중심권역은 지금 여기거든요. 네. 여기를 토대로 한 뭐 상권이라든지 이제 거주의 편의성 또 교통에 대한 편의성이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쪽 중심부에 대한 기대가치 상승은 딴 곳보다는 더욱더 차별화가 심할 것이다요. 통상적으로 택지지구에서 얘기하는 시범지구 같은 경우 즉 역 근처를 주변으로 해서 도보를 해서 한 15분 거리 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이런 식으로 중심부 안에 말씀드리는 그 시범도시 같은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대신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소재는 사실은 당장은 부족한 게 일단 내년 되면은 많은 지금 물량 말고도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곳곳에 따라서.
네네. 그럴 때마다 나오는 물량들이 또 있을 경우에 수요자들과 여기서 빠져나와서 팔려는 공급량이 교차되기 때문에요. 당장 가격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단지 지금 여기 채워지려는 어떤 그 주거민들이 이제 전세 금액이 초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가 2년 차 됐을 때, 즉 2016년에 많은 대부분이 이제 입주를 한다. 그러면 2018년에 한 번 더 전세금 상승. 그러고 나서 또 2년 차가 되는 2019년이나 2020년 정도에 그야말로 가격이 본 궤도 올라서게 된다면 지금보다 대략 한 평당 200만 원이라든지 300만 원 정도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한 4년 정도, 5년 정도 후쯤에 해서 가장 그야말로 인기가 좋았을 때 그때 뭐 필요하다면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조금 더 기다려도 되나 봐요, 시청자님. 예. 예,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나중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될 만한 매물도 저희 꼽아놓고 있어요. 자, 궁금하신 사항들 2077-6391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매물 정보 여기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매물 정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호징 배은용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한번 열어볼까요? 배은용 소장님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강남구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치동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추천 포인트로는 강남 핵심지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희소 가치와 임대 수익성이 보장되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대치동 잠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어요, 대표님? 네, 오늘 두 군데 가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송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제1롯데월드 재개장을 해서 정말 이틀 동안 무려 3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송파권역, 특히 제1롯데월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동인구와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송파동에 있는 매물은 더블 역세권, 향후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이고요. 걸어서 10분 안쪽에 제1롯데월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롯데월드 개장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생활 인프라 시설을 다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강남권으로 가볼 텐데요. 강남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학군이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강남 8학군을 대표하는 강남 도곡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강남 역세권까지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신축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 투룸의 희소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정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강남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파구, 강남구 이쪽이 집중되어 있네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송파동 먼저 갈게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한 매물인데요. 이번 달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월이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이네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9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1억 8천만 원 다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일권 대표의 첫 번째 매물입니다. 한번 볼까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살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송파구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바로 눈앞에 제1롯데월드가 정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개장하게 되면 제1롯데월드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지하철 8호선 석천역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걸어서 위쪽으로 7, 8분 정도 올라가시면 바로 2호선 잠실 역세권. 내년이나 후년 상반기에 9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석천역에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을 갖춰지고요.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 송파 대로변을 중심축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KTX 역사를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뛰어난 입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송파권역의 그런 미래 가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탁월한 개발 호재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9호선 연장선 개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단계 구간 얼마 전에 개통했고요. 3단계 구간이 바로 석천역에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 좀 넓은 범위로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동인구, 임차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이제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서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송파권에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석천 역세권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역세권 개발이 정말 시작됐을 때는 실투자금 대비해서 3, 4배 이상의 세차액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진짜 9호선 3단계 연장 개통되면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편리하잖아요. 주변 좀 봐주세요. 네, 지금도 지하철 8호선 석천역 3, 4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잠실 역세권, 지하철 2호선과 롯데월드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9호선 연장선 개통되면 더블,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한강변, 그리고 또 우측으로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걸어서 2, 3분만 올라가시면 바로 석천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교통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생활 인프라시설과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송파권역에서 가장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향후 주변 지역에 많은 재건축 이주소가 지금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과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와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많은 개발 계획들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개발 계획의 직접적인 수혜를 가장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인근 지역은 제2롯데타워 이제 올라오면서 큰 이슈가 됐던 지역이고요. 이미 개발 호재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겠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 살아있는 호재니까 이런 것들 정리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지가에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표를 하고 착공에 들어갔고요. 완공이 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롯데월드 개장 얼마 남지 않았고요.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바로 개장할 예정이고요. 특히 9호선 연장선 개장이 되면 유동인구뿐만 아니고 상주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방문도 많이 하시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중에 1순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사람과 돈과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폭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파 대로변을 중심축으로 해서 많은 개발 계획들, 우성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그리고 위례신도시라든지 KTX 수도 역사의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가장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특히 강동권에서도 많은 2만 세대가 넘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꾸준하게 지금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은 정말 편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많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 이제 송파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어떤 건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달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거의 다 지어졌겠어요, 대표님? 좀 네, 봐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가 거의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파권, 강남권에서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도 수입 브랜드로 마감하고 내부 또한 마감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급 주택의 그런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3베이 구조의 넓은 평형, 실평수 자체가 약 13평형으로서 방 2개 넓은 거실과 풀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대당 한 대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인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에어컨, 그다음에 세탁기, 또 에어컨까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풀옵션. 그래서 투룸에도 불구하고 몸만 들어가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뛰어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송파동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권이 가장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투룸 신축 주택 거의 2억 8천대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2억 6천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로 활용할 때는 보증금 2억 2천에 3천 정도, 그러면 3, 4천대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정말 역세권과 주변 지역의 탁월한 입지와 건물 자체적인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따라서 3, 4천대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두 자릿수의 임대 수익률 꾸준히 얻어가시면서 향후 여러 가지 개발 계획과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 4년, 2, 3년 안에 실투자금,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2, 300%, 3, 4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와 개발 호재를 모두 다 갖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을 가진 매물이지만 그래도 유의할 점은 있잖아요. 몇 가지만요. 네, 방송에서 소개팅 거의 모든 매물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실물을 확인하는 시간 조금 어렵고 답답한 면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본 매물은 입지도 확인하실 뿐만 아니고 입주가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실물을 다 확인하시고 검증하시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으시고 계약하시고 잔금과 임차인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즉각적인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배은영 소장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오시죠.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34.4제곱미터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는 매물입니다. 대치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부분 먼저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로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분석해드리는 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70년대부터 우리 인구 분산 정책으로 해서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소위 감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70년대부터 여의도부터 시작한 그런 건축들은 그걸 따라서 투자하신 분들은 소위 부동산 투자에 거의 좋은 성과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지금은 이런 정보도 많이 노출이 돼 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좀 분석해야 하는 분들이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투자의 나침판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서울과 경기의 개발 흐름 축입니다. 서울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오고 있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삼성동 개발을 통해서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흔히 투자를
강남권 투자와 비강남권 투자로 나누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은 강남권 지역 중에서도 최대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인 개발과 고소득 직장인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뒤에서 이제 그런 인구 비율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곳에 틈새 시장에 그런 공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로 앞서 강남 중에 핵심 지역의 틈새 시장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강남 지역과 서울 지역의 월세 임대가 동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지역이라고 해도 1년 동안 약 5% 내외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죠.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최근 1년 동안 대치동 지역에는 오늘과 같은 소개해드린 매물이 단 2건밖에 건축 허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과 황금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것은 공급량이 적고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분양가 산정을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나오는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추천 포인트로 대치동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신가요? 바로 명문 학군하고 사교육 1번지인 학원가입니다. 그냥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학군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보시는 표는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시 고등학교 배정 기준입니다. 모집 정원의 80%를 근거리 통학 위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매물은 대치 4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치 4동에 오늘 매물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많은 알 수 있는 뭐 단대부고라든지 중동 휘문고, 진선여고, 숙명여고 같은 명문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약 대치 4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00% 이 학교로 진학을 했다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정말 노른자위 땅 위에 그리고 수익성 높일 만한 곳에 저렴한 매물을 가지고 왔다. 이 말씀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뭐 교통은 괜찮나? 주변 지역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속 지켜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중장기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혹은 대기업 위주의 국가 개발 사업이 진행했을 때는 교통 같은 기반 시설, SOC 사업이 분명히 먼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광역 입지를 먼저 보시면요. 인근 핵심 개발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교통망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입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생활과 교통,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고소득 인구들이 집중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데이터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요. 수익성과 황금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신다는 거고요. 꾸준한 성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물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치동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개발 호재들도 점검해봐야죠. 앞으로 수익성을 높일 만한 그런 거리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 거리들은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옆에 전문가분께서 또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또한 최근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은 삼성동 개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대치 1동의 연령별 인구 및 비율, 그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나타낸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 본사, 서초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다고 역삼동이나 논현동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곳은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대치 1동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후반 전후 비율이 높고요. 그들의 자녀 세대인 중고세인 14세부터 19세 비율이 높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위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어느 정도 재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 30대 보시는 바와 같이 20, 30대 비율이 매우 낮고요. 소득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대치 4동의 매물을 표를 보시면요. 대치 4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시는 대치 1동과 그래프가 거의 반대로 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 30대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40대 중후반 그리고 10대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0, 30대 비율까지 높다는 것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 30대가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40대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방에서도 아이들만 데리고 이쪽 대치동 쪽으로 교육열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소득을 잠시 보시면요. 4천 가구가 이쪽에서 살고 있는데 연소득 평균이 5,6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소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매물의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층에게 어울릴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까지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언제 준공 완료되나요? 네, 준공은 10월에 완공이 예정돼 있고요. 건물은 총 6층 중에 2층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1.5룸 분리형 원룸이고요. 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지방에서 오신 분 혹은 20, 30대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그런 매물이고요. 그래서 학군 수요 이주에 맞춰진 적합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매물 말고도 지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투룸 매물이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은 매매가가 2억 2천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의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전세가가 약 1억 8천5백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 이렇게 했을 때는 소액은 3,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세가 90에서 100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검증된 거고요. 그래서 투자 수익은 약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 1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와 강남 핵심 중에서 핵심에 투자를 하신다면 지가가 오르듯이 꾸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 시점부터 수익률을 확보하는 방안과 어떤 안정된 투자 수익을 위해 안정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 연락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치동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볼게요. 자, 강남구 도곡동 가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8월에 준공 완료 예정이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살펴볼까요?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체크해드려야죠. 자, 대표님, 뭘 꼽을까요? 네, 강남을 대표하는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8학군 수요 정말 많고요.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많은 개발 호재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개발 호재 수혜를 바로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예로는 뭐 신분당선, 연장선이 올 하반기 착공되고요. 바로 걸어서 올라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인데요. 강남 역세권에는 서초 롯데칠성타운 부지도 아마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정말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대로변, 뱅뱅 사거리 대로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군, 그다음에 교통 편의시설, 그리고 또 대규모 업무 상업시설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는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강남권, 투룸주택, 역세권, 초역세권 매매가 최저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투자금 대비 2, 3천, 3천대에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워낙 빠른 임대가 상승과 두 자릿수의 임대 수익 꾸준히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들 조금 더 들어가서 볼게요. 주변 지역 좀 봐주신다면요. 네, 일단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양재 역세권, 지하철 분당선과 3호선 라인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본 매물에서 한 6, 7분 정도면 걸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우리나라 강남을 대표하는 강남 상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에 따른 도심권까지의 접근성 상당히 좋아질 예정이고요.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8호권 걱정할 필요 없고 주변 지역에 뭐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모산이라든지 자연환경적 인프라 시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강남권의 제일 탁월한 입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호재들이 워낙 많아서요. 이제 그 매물 가치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를 대체 어디까지 봐야 할까? 이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러면 판교, 제2판교도 또 개장될 예정인데요. 도심권까지 접근 상당히 뛰어나지고요. 그리고 또 걸어서 말씀드린 7, 8분 걸어 올라가시면 바로 삼성타운 바로 옆에는 롯데칠성타운 부지의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 말고도 주변에 많은 재건축 이주 수요들, 뭐 우성 아파트라든지 하단부 쪽으로 내려가시면 개포중흥 아파트의 이주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서초동 우면동 R&D 센터에 전자에서 개발하는 그런 시설까지 주변적인 많은 개발 호재와 이주 수요, 그리고 또 강남 역세권 자체가 워낙 지금 규모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첫 번째 건물은 이번 달 준공 예정이고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여름쯤이네요. 네, 올 8월에서 9월 정도 입주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 역세권, 뭐 4, 5분 정도의 1차 역세권, 양재역과 굉장히 가깝고요. 걸어서 6, 7분, 7, 8분 정도 올라가시면 바로 2호선 라인인 강남역까지도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 또한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대로변 바로 뒷블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막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룸 신축 주택으로서 기본적인 넓은 평형대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기본적인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공간과 엘리베이터 시설과 기본적인 옵션 다 제공되고요. 안전시설까지 CCTV 보안시설까지 완벽하게 구축되기 때문에 도곡동 강남 역세권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나 학부형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비싸지 않을까 고민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가격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 역세권의 최저가 매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2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투자금 자체가 3천대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주택 아예 없습니다. 다 연식 자체 20년 이상 된 다가구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주택의 희소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3채로 월세는 11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9.5%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임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어 가시고요. 소액 투자와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뿐만 아니고 이 지역은 과거서부터 역세권 개발이 계속되어서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까지 정말 실현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실투자금 대비해서 300~4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유의할 점도 듣고 싶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투자를 하실 때는 선분양 같은 경우는 입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걱정들이 많으신데 본 매물은 같은 건설회사 지은 견본주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견본주택의 퀄리티도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매물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들 전해주세요. 2077-6391번 계속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자,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와 지혜나우징 배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